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미국에 가서 차를 구했다. 자, 구하면은 어떤 차가 큰 RV가 좋을까, 아니면 SUV를 구할까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를, 자, 우리가 차량이 있다. 또는 미국에 어디 가서 돈 안 들이고 공짜로 예를 들어서 미국 천국을 보기 위해서 내가 6개월 180일을 기획을 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공짜 스텔스 차박을 하는 여러 가지 요령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이제 각 도시마다 고속도로 진출입 근처에는 항상 모텔들이 많아요. 호텔은 고사하고 모텔이라고 하는 이제 모터 호텔이죠. 자동차를 끌고 와서 하루 자고 그 뒷날 가고 하는 그 모텔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모텔 6라든지 또 있나 많아요. 굉장히 많아. 아메리카 인인가 베스트 아메리칸 인인가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체인점들이 되게 많은데, 통상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총 경비가 팁도 줘야 되고 세금도 한 15% 띄게 되고 숙박비 내고 그렇게 되면은 얼추 잡아 한 100불 정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모텔에 들어가서 쉬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만약에 차가 일반 승용차급 큰 RV는 안 되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RV는 많은 주에서 또는 많은 카운티에서 조그마한 읍 단위에서 시에 규정을 져가지고 주차를 RV는 RV 파킹장에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따져가면서 주차를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 그냥 통칭해서 RV 큰 차를 가지고 다니시면은 모텔 잡기도 쉽지가 않을 경우가 있고 캠핑장을 찾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로는 모텔에 도착을 하시게 되면은 모텔에 체크인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모텔 주차장이 넓고 또 오만 각종 주에서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 자리를 하나를 잡고, 그리고 이제 로비에 들어가 가지고 마치 이제 투숙객인 양 와이파이 비번도 좀 떳떳하게 물어보고 해가지고 주차장 바깥에서 이제 하룻밤을 즐기시고 편안하게 지내시다 나오시면 되고, 또 필요의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로비 같은데 인근에 잘 보셔가지고 화장실이 있으면은 화장실을 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항목은 모텔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병원이에요. 하스피탈에 가면 이제 되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이머전시 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차량 출입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모텔이라고 하는 좋은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호텔을 병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번은 제가 리오데자네이로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범죄 도시예요. 브라질에서도. 상파울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제가 좀 잘 사는 동네 소아과 병원 앞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이 넘게 거기서 차박을 한 적이 있어서 안전하게 리오데자네이로 여행을 마치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근에 병원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또 하루 주차장에서 주무시고 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는 이제 애니타임 24,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짐들이 많아요. 사서 이렇게 바디빌딩 하고, 필라테스 하고, 이제 이런 데가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플래닛 피트니스라고 생긴 지 한 몇 년 된 전국 단위 나스닥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게 아마 미국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2,600개, 5,600개 정도가 지금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소도시에도 하나 정도는 다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은 대개 주중에서 금요일까지는 24시간, 토요일은 이제 11시에 문을 닫고 새벽 6시에 문을 열고 이런 정도로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문을 열기도 하고, 또 거기 가셔서 회원권을 끊으셔가지고 일단 초기 가입비는 한 70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 단위의 블랙카드라고 하는데 그걸 하시면은 25불 정도 돼요. 그리고 25불 정도 한 달에. 그리고 뭐 아침에 가다 하도 되고, 거기 가면은 이제 마사지 기계도 있고, 런닝머신도 있고, 사우나도 할 수 있고, 선탠도 하고, 또 뭐가 있나, 하여튼, 물론 당연히 샤워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25불이면 두 분이 한 달 내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간에 찾아서 하시고, 또 시원하게 잘 쉬신 다음에 이제 앞에서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박을 하고 가셔도 안전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던 월마트가 있어요. 월마트 대개 주차장들은 2,000평에서 3,000평 정도 되죠. 근데 이제 거기 그렇게 넓은 주차장에 다 차들이 있는 건 아니고, 이 문 쪽에는 이제 대개 그날 쇼핑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많이 하는 반면에, 저 외곽에는 딱 보면은 이제 오늘 저녁 자고 갈 사람들이 있죠. RV 차량들도 와 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한 7, 80년 전부터 월마트에서는 캠핑족들을 웰컴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텔들 입장에서 보니까 손님들이나 숙박시설들 같은 데서 점점점 그 월마트 쪽에 사람을 뺏기게 되고, 이제 이러니까 아주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에서는 시 오디넌스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시에서 정한 규칙? 먼저 이런 걸로 정해가지고 월마트에서 오버나잇을 못하게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것들이 점점점 늘고 있어요. 월마트 입장에서는 어차피 11시에 문 닫고 새벽 또 6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고 나면 또 음식도 해가고 먹거리도 장만을 해가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날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에서 이제 법규로 이제 제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월마트에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경험해 보에 의하면은 RV들은 이제 가게 되면은 딱 이런 사인이 있어요. 노 오버나이트. 이제 밤새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RV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차는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떤 데는 또 거기 그 시큐리티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렇게 보안 요원들이 돌아다니는데 걔들도 정확하게 11시에 집에 가버려. 밤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월마트가 11시에 끝나니까 직원들도 한 12시쯤 늦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조그만한 차량들은, 일반 승용차 스타일의 차량들은 거기서 그런 오버나이트 해라 말라 하더라도 규제하는 사람도 없고, 사실 실상은. 그리고 말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큰 RV들은 이제 눈치를 좀 보이지. 거기에 왜냐하면 이제 RV 노 오버나이트 파킹 이렇게 써 있으니까 큰 차들은 좀 눈치가 좀 보이고, 아마 그게 내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거의 다 월마트가 됐는데 요즘에 한 10개 중에 2개 정도는 그런 것 같아. 점점점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월마트도 예전에는 이제 무제한 와이파이였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전화번호를 등록을 해야지 또 이게 와이파이가 되는 데가 이제 점점점 늘어나고 해서 약간 좀 세월이 좀 각박해지고 있는 느낌이 있고 그렇습니다. 운전을 이제 하다 보면은 고속도로 이제 휴게소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먹거리도 많고 주유소도 있고 그랬잖아요. 이제 미국에는 이제 그거 없어. 그냥 휴게소는 뭐냐면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밤새 운전을 하잖아요. 대낮에 안 하고 밤에 운전하다 보면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제 트럭커들이 쉬어갈 수 있는 구역과 일반 승용차 구역으로 두 개 나눠져 있고, 어떤 주에는 샤워장도 있어. 그리고 또 화장실도 다 개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몬타나나 이런 데는 저 외곽진 데는. 그러나 이제 캘리포니아 이게 트래픽이 많은 데는 개판이야. 어쨌든 시설이 꽤 괜찮고 숲속에 이렇게 아늑하게 있는 데도 있는가 하면은 완전 땡빛 벌판에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자는 거니까 거기서 예전에는 다 잤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잤어. 나도 잤고. 그런데 이제 그게 한번 거기서 강도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강도 사건이 이제 그거를 타겟팅을 하는 이제 강도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점진적으로 몇 시간만 휴식하고 가라, 이런 팻말이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그 고속도로 휴게소가 어떤 일정 그 마을에서 20마일, 30마일 이렇게 떨어지는 데 있지 바로 마을 앞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순찰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정이 피곤하다 그러면 이제 레스트 에리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지나가다 보면은 주하고 주 사이에 같은 휴게소인데 소위 말해 이제 웰컴 센터라고 있어요. 웰컴 센터. 그러면 우리 주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에 어디에 놀러 오시고 공짜 지도도 날아주고 뭐 약간의 스낵을 팔 수도 있고 대부분 안 팔고 공짜 인터넷을 쓸 수도 있고 파킹이라도 좀 넓고 이런 웰컴 센터가 있어요. 그 주 경계선에 막 거기 가면은 될 가능성이 10의 9은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왜냐하면 24시간 차들이 들락날락거리니까. 그리고 이 웰컴 센터 같은 경우도 24시간 열려 있는 데가 꽤 많아요. 거기는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제 6번째로는 이제 24시간 오픈하는 음식점을 찾아가면 돼.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 게 뭐냐면은 크랙 이름이 좀 거지 같아. 크랙 나도 몰라. 근데 그런 그 음식점 하나하고 내가 다니던 이제 쉐리스 뭐 이렇게 발음인데 SHARIS 쉐리스라 뭐 발음한가. 거기 음식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들이 24시간 영업점을 하는 데가 있고 그게 또 뭐 50개 주에 다 있는 건 아니야. 이게 이제 그런 음식점 24시간 음식점 하는 데가 있으면은 거기 가서 또 바깥에서 차박을 주차장에서 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요거는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미국에는 이제 주거 지역이 따로 있고 다운타운 그 오피스 존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얼 파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공업단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조그만한 인원이 한 10명, 20명 되는 조그만한 공장도 있고 조그만한 사무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아주 멋있는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조그맣게 소규모들로 얼망졸망 뭐 창고 없다는 데가 있고 뭐 조그만한 뭐 도매상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그런 그 집단들의 그 군집을 말하면 인더스트리얼 파크라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 이제 낮에는 일하고 또 밤에는 다 퇴근을 하겠죠 대부분. 근데 또 오버나이트 하는 데가 있어. 뭐 물류하는 데는 또 밤에 차가 들어오는 게 딱 이제 오후 한 6시쯤 들어가면 퇴근한 사람이 없고 또 저 가게 앞에 보면 또 얼망졸망 또 차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어. 이제 그런 데가 주로 이제 보면 24시간이나 늦게까지 일하는 데죠. 그 인근에다 차를 대면 누구도 시비도 안 걸어. 그렇게 이게 다 요령인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러분 만약에 이제 현대차를 빌렸다. 그럼 이 현대 딜러들도 여기저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딜러점 앞에 퇴근할 무렵에 가가지고 딜러 파킹장에 들어가서 앉아 있든지 또는 아예 딜러한테 들어가서 나 저쪽에 좀 길거리 저기도 좀 있을게.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뭐 수리하러 오는 차다. 그래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 차량의 딜러 가게 앞에 가서 이렇게 들어가거나 양해를 받아서 아니면 그 바로 그 근처에 길거리에서 자도 돼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문 열면은 꼭 마치 커스터머처럼 들어가서 안에 있는 커피도 좀 빼먹고 좀 에어컨 밑에 쉬다가 인터넷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잘 있어 하고서 이제 화장실도 보고 나와도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좀 괜찮은 팁인데 미국에 이제 카지노가 있어. 카지노가 이제 대개 어디 있냐면 카지노들은 라스베가스처럼 카지노를 전문으로 하는 도시 말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 경계선에 많이 있어요. 주 경계선에. 그래서 거기에 카지노를 크게 해. 왜냐하면 이제 카지노 도박장이나 놀이를 그 시내 애들이 막 그런데 못 놓게 해서 그걸 원하는 사람은 거의 주 바깥에 주 경계선까지 나와야 돼. 근데 거기 가면 이제 뭐냐면은 거기까지 오는 게 거리가 머니까 거기서 주유소에서 인근에 있는 카지노에서 주유소에 엄청나게 기름을 싸게 팔라고 또 지원을 해줘. 그러니까 이제 시내에서는 뭐 1달러에 1gallon에 4불이다. 그럼 뭐 거기 3불에도 팔아. 거의. 그러니까 일부러 또 거기까지 기름 넣으러 와. 온 다음에 거기서 갬블링도 한번 돌리고 가. 또 그걸 또 이제 미혹을 하기 위해서 또 뭐냐면 뷔페 같은 경우도 뭐 그냥 all you can eat 뭐 다 먹어 하고서 뭐 20불 25불에 초저가로 이제 밀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24시간 거기 도박도 하고, 걔네들의 이제 메인 수입은 도박이지. 그래서 이제 주유비도 주유소를 인근에 있는 주유소들하고 짜서 주유값도 엄청나게 싸게 해주고, 그리고 음식점도 안에 있는 음식점도 엄청나게 싸게 들어와서 24시간 영업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잘 먹고 사우나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왜냐하면 거기서 24시간 하기 때문에 사우나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주차장은 24시간이니까 무료로 거기서 뭐 웰컴하지. 어서 오시라고. 거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로 이제 우리나라로 같으면 이제 뭐냐 하면 국토관리청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미국에서는 BLM이라고 그래요. Bureau of Land Management.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이야, 말하자면 한국에. 그 미국에 보면은 땅이 98배가 넘지만 안 트는 땅, 사막, 뭐 숲속 관리하는 숲 관리하는 지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전부 통틀어서 국립공원 말고, 그다음에 이제 히스토리컬 파크, 역사공원 말고 지정된 그런 데 말고, 그 나머지 대부분 지역들은 이제 BLM이야. 그 이제 국가 소유 땅이지. 거기는 뭐냐면은 원칙상 미국에 세금 낸 사람, 말로는 그렇지. 그냥 누구나 다 그 땅을 이용하는 건 무료야. 단지 이제 대개 이제 조건이 있어. 2주일 이상은 각종 머물지 마라. 근데 그 누가 알아? 그 넓은 땅에 2주일 이상 하지 말라. 또 그런데 이거 특별한 데에는 BLM 사무실에 신고하고 가라.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곰한테 맞아 죽은 건지, 또 저 까불다가 계곡에서 떨어져 죽었는지 모르거든. 하도 땅이 넓어놓으니까. 그래서 조금 위험한 데는 그 BLM 사무실에 신고하고 가서 실컷 놀다 가라. 이러지만 그런 데서 이제 캠핑 비용을 받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땅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탐사를 하고 놀러 다니고 계곡을 찾아다니고 이럴 때 BLM 지역은 무조건 공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최애 11번째 최애 차박 장소가 어디냐? 주택가. 주택가. 한국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 그럼 딱 들어갈 때부터 게이트가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게 요즘 내가 구경을 많이 했지만은 뭐 그냥 기본이 1000세대. 그러면 차가 1500대는 들어갈 거 아니야. 그냥 이제 게이트 문 닫아놔서 이제 입주민들만 들어간다. 미국에는 이제 한국식 같은 그 아파트는 굉장히 오래된 시카고, 뉴욕, 그리고 다운타운에 그런 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다운타운에 뭐 50년, 100년 가까이 돼가지고 누구도 안 쓰는 그 고층 건물, 벽돌로 된 건물들을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그거를 공동화 현상이 생기니까 거기에다가 홀로 싱글로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돈이 없이 사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오면은 뭐 한 달에 200불 해주겠다 해가지고 시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실시하는 이제 그런 아파트 정도가 있지. 예, 그리고 이제 뭐 맨하탄에서 이제 엽비족이라 그러죠. 돈은 있고, 귀찮아. 우리나라 부천이 있든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또 맨하탄 바깥으로 나가기 싫으니까 뭐 그런 데 사는 사람들, 뭐 학교 때문에 사는 사람들, 그 아파트 값이 뭐 원베드룸, 예전에 우리 딸내미가 맨하탄에 있었는데 학생이었는데 한 달에 둘이서 사는데 한 명이서 3,500불 냈어. 그러니까 20년 전인가. 그러니까 지금은 1인당 2명이서 살려면 5,000불, 6,000불은 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비싸지,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개념은 다운타운은 일하는데, 공동화된데, 일만 하고 다 빠져나와서 시의 바깥으로 살고, 미국의 거주 형태는 다 대부분 단독주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어떤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게이트가 딱 들어가는 게이트가 막히는 데가 있어. 하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차들이 다 프리하게 들어가고 나가고 다 단독주택들로 길길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뭐 대개 이제 미국 집이 아무리 작아도 200평이니까 그 앞에 자기 드라이브웨이, 자기 차고로 들어오는 길도 있고, 또 공용 그 앞에 그 동네 길 있잖아. 거긴 대부분 다 프리 파킹 있지. 그래서 대개 이제 시내에서 놀다가 다운타운 쪽은 위험하니까 시내에서 조금 떨어지는 이제 외곽 주택단지로 들어가가지고 한 6시쯤 해 떨어질 때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출근할 때 한 7시 이전에 이제 털고 나오면은 또 무슨 상관이 있을 거며, 또 9시에 나온들 누가 문 두드리는 사람도 없고 바깥에서 힐끔힐끔 쳐다본들
그 사람이 내가 거기서 이틀 3일을 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전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가에서 조용한 주택가 찾아가지고 나무 밑에서 하루 저녁 자고 오는 것도 상당히 좋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차들은 이제 눈에 띄는 RV라든지 이런 것도 뭐 트레일러라든지 이런 거는 바로 저거 못 보던 차인데 저거 어디서 오는 거야 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공연히 혹여나 동네에 순찰하는 차가 경찰차가 있었다든지 그러면 괜히 눈길을 끄는 거야. 불안하지. 하지만 뭐 이런 일반 승용차 같으면은 내가 이제 오레곤 차인데 내가 예를 들어 저 아이다호 갔어. 그러면 여기 신척이 놀러 온 차인가 손님인가 뭐 누가 신경 써.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작은 차, 스텔스 개념으로 되어 있는 작은 차 같으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구역에서 무료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제가 자주 이용했던 거는 교회예요. 교회. 미국 가면 교회가 당연히 많죠. 그리고 한국처럼 대형 교회가 없어. 한국 저기 무슨 이제 텍사스나 가면은 뭐 거기 가면은 몇 이렇게 그 이벤젤리스트라고 그러나 뭐 TV 방송하고 복음 방송 해가지고 뭐 몇만 명 되는 그런 메가 처치들은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처럼 대형 교회가 많은 건 물론 한국도 뭐 이렇게 다 대형 교회가 있나 뭐 다 조그만 교회 뭐 진짜 뭐 2층 3층에 새빵 내가자는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미국엔 그런 건 또 없어. 다 독립교회인데 조그마한 주차장에 또 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사는 수준에 가면은 그 대부분 어디냐면 주택가 안쪽이나 조용한 것들에 많이 있고, 그리고 뭐 교회를 내가 뭐 여기다 짓고 싶다고 미국에서는 짓는 거 아니야. 다 종교 섹터가 있고 거주 섹터가 있고 상업 지역이 있고 오피스 지역이 다 지역이 나눠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개 교회가 질 수 있거나 종교 단지가 들을 수 있는 이제 주택 단지들하고 많이 가까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에 가게 되면 좋고, 또 만약에 거기에 담당 하시는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이나 또 교회 스태프를 만나게 되면은 정중히 허리 굽혀가지고 제가 여기서 원나잇 지내고 가겠습니다 하면은 거기서 바깥에서 수도꼭지에서 물도 틀었을 수도 있고 전기도 땡겼을 수도 있고 호의호식 할 수 있는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자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서 거의 열에 9분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도시에 들어갔어. 도시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아주 좀 위험한 도시들이 있어요. 유명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상파울로나 뭐 리오데자네이로나 샌티아고나 뭐 이런 밤에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 위험한 국가들이 있어요. 미국의 도시가 있어요. 미국에도 뭐 필라델피아 같은데 저녁에는 아주 물론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운타운은 좀 꺼림직해.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다운타운에 그 인근에서 도회지에서 사야 된다면은 거기 가면 꼭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평일날은 뭐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주차가 안 돼. 또 그 다음날부터는 돼. 또는 이제 목요일 날은 절대 주차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도로를 또 청소해야 되거든. 청소차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는 안 돼. 뭐 또 주말은 돼. 하는 그 공식적으로 길거리 주차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게시가 돼 있죠. 그래서 쓱 돌아다니다가 나 말고 다른 차들이 거기 얼망졸망 서 있으면은 그 사이에 딱 들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상당히 안전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리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거기 꽤 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리마에서도 가장 잘 사는 동네에 스트리트 파킹으로 한 2주 정도를 잘 지내고 온 적이 있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스트리트 파킹도 잘 여러분들이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지내다 보면은 특별히 누가 와서 시비 걸 사람이 없이 스트레스 하는 경우에 잘 지내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워낙 잣대가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혹여나 필요하시면은 이제 경찰서를 찾아가는 거야. 다운타운에. 여기 좀 위험하네. 그러면은 경찰서나 우리나라 같은 데 지구대 파출소 앞에 찾아가서 정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나 파출소 앞에서 자겠다 하는 이제 테크닉을 하게 되면은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위험한 지역에서 좀 많이 써봤는데, 나는 여태 경찰 치고 자지마 한 적이 없어. 다시 하라 그래요. 그리고서 이제 특별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너 어떻게 여기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어 해가지고 되려 이제 경찰서에 앉아가지고 노닥거리고 재밌어. 화장실도 쓰고 걔들 주는 물도 얻어먹고 같이 커피도 한잔 얻어먹고 거기서 노닥거리고 나 가서 잘래. 그럼 경찰서 문 앞에서 자는 거예요. 그럼 지네들끼리 야 저거 말이지 미국에서 온 놈이다 한국에서 온 놈이다 라고 해가지고 다도 지들끼리 알아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고 보호를 해줘. 이러한 테크닉들이 이제 어디 가서 주요하냐면 베네수엘라 같은데, 거기는 워낙 이제 나라가 예를 들어서 휘발유가 1리터에 200원이야. 그러니까 나라가 가스는 많은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외국 차량들 딱 본 차량이 있으면 이게 누구든지 관심을 안 끌 수가 없어요. 도심이 있어서 강도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연히 관심이 가.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서 가서 그냥 걔네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1달러면은 가스를 6리터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한 10불을 줘. 경찰한테 밥 사 먹으라고. 그러면 걔네들이 경찰서 앞에서 철통같이 지켜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테크닉들을 해서 내가 좀 위험지구에 있다 할 때는 경찰서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옵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째로 제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야. 이거는 이제 완전 시골.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저기 사우스다코타 가면 쉐인이라고, 사우스다코타 밑에가 이제 콜로라도거든요. 그런 데 가면 거기 얼판이야. 그래서 그 콜로라도 로키 산맥 밑에가 되도니까 있잖아. 그 고산지에 사는 게. 근데 그놈이 이제 본래 습성이 2000m 이상 되는 고지에 살아야 돼서 그거를 그 로키 산맥 기술에서 해요. 그런 데 가면은 집이 한 시간가도 없어. 그냥 길집에 길바닥에서 로키 산맥 쪽 가다 보고. 근데 저기 우연히 그 동물 농장이 있어. 그런데 가면은 해질 때 되면은 그런데 그냥 무조건 뛰어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주유소도 없어, 경찰서도 없어, 아무데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 뛰어 들어가는 거야. 가가지고서 한국 여권을 탁 내밀어. 그러니까 거기를 안심을 시켜야 되니까 상대방을. 누구냐고. 그럼 이제 영어로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행한 사람인데 알다시피 갈 데도 없고 내가 이거 날은 어두워지고 여기서 좀 쉬었다 가면 안 되겠느냐 하면은, 제가 멕시코에서도 이 작전을 쳤었거든. 근데 8에 성공을 해. 8에. 그러면 거기 앉아서 정말 운이 좋으면 그 양반이 끄집어내온 여러 가지 먹거리도 있고, 화장실 쓰는 건 당연한 거고, 샤워도 하고, 밤새 또 앉아서 바깥에서 말미암아 꼬챙에다 소시지 구워 먹어서 캠프파이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놀 수 있는 기회가, 로컬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좋아요. 그래서 딱 봐서 환경을 봐가지고 무작정 한번 들어가서 익스큐즈 하고 자기 심보를 명확하게 밝고 도와주세요 하면은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이게 내가 여기 과테말라에도 좀 써먹어보고 그랬는데 한 7이나 8에 열은 이 방법이 통한답니다. 자, 16번째. 우리는 아까 아파트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는 아파트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죠.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면은 주차자가 없으면 다 로트 넘버가 정해져 있어. 몇 호실 누구 차. 근데 이제 차가 넘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빈 공간 로트 넘버가 없는 데가 있고, 또 뭐냐면 그 렌트 해주는, 리즈 해주는 그 오피스 앞에는 꼭 그 비지터 파킹 랏이 있어. 최소한 3개 내지 5개 정도는 이렇게. 왜? 그럼 이제 또 방문객들 오면은 또 와서 그 아파트도 보여주고 계약을 해야 되니까 방문객들이 오면 거기 가서 이 아줌마가 이제 아저씨들 직원들 퇴근한 5시 오면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지. 딱 들어가서. 그래서 그 앞에서 나오는 와이파이도 쓰고, 그 사무실 앞에서 비지터 파킹을 쓰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트 넘버가 없이 비어있는 데도 있고, 그런 데서 이제 하거나, 또는 진짜 어떤 아파트는 막 그 차고 넘쳐서 자리가 없는 데가 있어. 그러면 이 아파트 사람들은 인근 도로 주변에다 또 차를 잔뜩 세워놔요. 그러니까 그냥 눈치 봐가지고 또 그 안에 또 뜩 들어가서 아파트 주민인 것처럼 또 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도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집단 거주 지역에는 아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17번째로 제가 소개한 게 뭐냐면, 이거 미국식으로 말하면 이제 완전히 분다킹이야. 우리나라 뭐라고 할까? 아무데 노지 캠핑이야.
예를 들어 좋은 예가 있다면 뭐냐면은 앵커리지에서 푸드베이라고 저 북극 해가 있는 그 마지막 가는 길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는데 하루에 못 가. 그게 이제 1000마일 길이야. 직진으로 올라가는데 1000마일이야. 근데 이제 그 길이 막 완전히 그 눈이 녹고 닳고 그래가지고 길은 이렇게 뭐랄까 불도저로 밀어넣고 거기에 이제 석유 운반 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드릴링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장비 차량들이 엄청 왔다 갔다 하고 일반인들이 다니는 그 북극에 가는 길을 연지가 몇 년이 안 돼. 그것도 이제 뭐 알래스카에서 좀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게 본래 그 개인 도로거든. 개인 도로인데 그 길을 열어서 이제 일반인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업용 차량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위험하지. 길도 포장이 안 돼 있고 눈이 녹으면 막 그냥 흙탕물 막 엄청 튀기고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끝도 없는 밀림지대. 아니 그냥 그 저기 뭐지 이게 쪽쪽쪽 우리 활렵수가 아닌 침엽수린들이 끝도 없이 있어.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은 뭐 당연히 1000마일을 가니까 1600km를 가야 되니까 뭐 중간에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뭐 주유소가 있어? 주유소가 딱 그 중간에 하나 있습니까? 딱 500마일 지점, 800km 지점에 있어. 그 이름이 뭐냐면 콜드프리시야. 그 동상 걸린 다리야. 그 마을 있는 동상 걸린 다리고 거기에 그 집이 한 5채 정도 있나. 그리고 주유소 때문에 그게 있는 거야. 그 주유소가 여기서 100원 하면 거기 한 160원 정도 돼. 기름값이. 근데 거기 기름 반드시 해야 돼. 예를 들어 그걸 왔다 갔다 하려면 찰 데가 없어요. 그럴 때에는 다리 밑에 간다든지 숲속에 이제 탁 봐가지고 덤불 같은데 딱 꼬리 박고 잔다든지. 왜냐하면 워낙 지나다니는 차들이 없다 보니까 또 있다고 한들 뭐 거기 경찰이 있겠으면 누가 시비 걸로 지갈 길 바빠. 그리고 밤에 그 바로 길거리 옆에 자도 길거리 옆에 이제 차 붙이면 안 되니까 옆에 자도 뭐 차 사고 날 일 없는데 잘 봐가지고 자도 그런 그야말로 미국식 분다킹 노박을 노박이라나 뭐라 노지 차박을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장소들을 육감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째. 이거는 이제 아마 거의 웬만한 나라에서 통용이 될 것 같아. 뭐 러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왜 그러냐면 세상에 트럭 없는 나라가 없거든. 그 트럭은 이제 등치가 크니까 시내에 진입이 좀 멀고 대개 트럭들은 이제 트럭들이 주유를 할 만한 큰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뭐라 하냐면 트럭 스탑이라고 해요. 일반 승용차들이 하는 주유소보다 일단 규모가 크지요. 그러면 이제 트럭을 들어가는 기름들은 뭐 우리 같으면 뭐 50갤론이었는데 그러면 200갤론씩 넣고 막 그래. 250갤론씩.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기름을 넣으면 뭐 50만 원어치 뭐 70만 원어치 뭐 이렇게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걔네들한테 서로 그거를 그 많은 기름량을 판매하기 위해서 트럭커들에게는 뭐 샤워를 공짜로 할 수 있는 뭐 샤워 티켓을 쿠폰을 준다든지 그래요. 그래서 트럭 스탑에는 거의 전 세계 어디든지 트럭커들을 위한 그 부대 시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쿠폰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간단한 간이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빨래를 할 수 있는 뭐 드럼 세탁기라든지 뭐 미국에는 있는데 다른 이제 일반 제 3국에는 그냥 자기가 다 빨래 수가 있어. 앉아서 뭐 자기 더러운 거기서 빨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당연히 이제 샤워 시설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 트럭 거기에 들어가서 와이파이도 공짜로 얻어 쓰고 나올 때도 출발할 때 기름 좀 조금 여주고 팔아주고 또 트럭커들하고 같이 가서 샤워도 좀 하고 또 돈을 내는 데가 있어. 해봐야 뭐 1달러야. 미국은 좀 비싸. 좀 비싼 데는 5달러, 좀 심한 데는 막 8달러, 10달러도 받고도 그래. 왜냐하면 이제 일반인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일부러 비싸게 받는 거야. 트럭커도 위주로 주려고. 그렇지만 이제 거기 가서 잠자는 거는 무료지. 그런데 이제 이 트럭 하는 사람들이 밤새 어떤 냉동차 같은 데 옆에 있으면 밤새 틀어놔가지고 시끄러워. 또 이제 더운 날씨인데 지 에어컨 틀자고 또 종일 밤새 틀어놔. 그리고 또 새벽에 한 3시, 4시 또 일찍 나가. 그러니까 좀 시끄러워. 그래서 약간 뭐 별로 치면 5개 중에 별 5개 중에 한 3개 정도밖에 안 돼. 그냥 이제 가다가 자리 없으면 이제 그런 데라도 주무시라. 근데 이제 19번째 내가 좀 소개했을 건 뭐냐면은 가다가 이제 뭐냐면 내 그 차 미케닉이라고 그러는데 차 정비 수리소 있잖아요. 그런 데는 많아. 미국 여기저기 크고 그 가게 앞이나 근처 가서 사는 거야. 그러면 거기 가면은 중고 차량 고치다 만 차량 바깥에 놔둔 데도 있고 거기는 차들이 올망졸망 있어요. 거기 이제 근처에 가서 사는 거예요.
또는 이제 우리 미국 같은 전부 다 이제 손세차는 거의 없어. 다 자동이지. 근데 이제 제 3국에 가게 되면은 손세차를 다 해줘가지고 또 한 데가 말이죠. 거기가 보면 뜰이 넓거든. 그런 데 가면 또 구팅해서 또 잘 수가 있고 그래요. 세차 한번 내일 아침에 하자 하고서 거기 잘 수도 있고 그래. 그리고 이제 내가 또 많이 이제 애용했던 건 뭐냐면은 미국에서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미국에는 개념이 우리나라 도서관 그러면 공부하는 데야. 취업시험, 뭐 고시 공부, 뭐 우리나라 공부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이제 미국의 도서관 그러면 이건 문화센터야. 문화센터. 애들도 모여서 놀고 거기 앉아서 공작도 하고 거기 앉아서 마을 회의도 하고 뭐 이런 데야. 그러니까 어지간한 아무리 작은 도시에도 가도 미국에는 거의 라이브러리가 다 있어. 그게 왜 중요하냐? 거기 가면은 뭐 화장실 공짜, 뭐 거기 가면 또 필터링 된 물도 있잖아. 그래서 깨끗한 물도 있지, 에어컨 틀어주지. 그리고 또 아침 말이지 9시나 10시에 열어가지고 어떤 데는 밤 10시에 문 닫는 데도 있고 대부분 6시나 8시 사이에는 문 닫지. 그럼 피곤하면 가서 하루 종일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소파에서 들어놓고 또 쉬었다 와. 그게 휴게실로도 좋고, 또 어떤 데는 또 밤에 잘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꼭 가다 말고 꼭 스탑을 해가지고 이 도서관에서 밤에 잘 수가 있는지 없는지가 되면은 대낮에 거기서 푹 쉬고 거기서 영상도 말도 또 밤에 밖에 나와서 그 도서관 비번이 있으면 비번도 다 알아갖고 나와서 도서관 바깥에서 또 자면서 그날 아침에 또 할 짓도 다 하고 그렇게 가. 이와 같이 한 20가지 정도 제가 자주 쓰는 테크닉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이 상당히 길어졌죠. 여러분들이 이거가 다 다른 나라에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와 같이 길거리에 있으면은 늑대와 같이 용감해야 되고, 그리고 여우와 같이 교활해야 되고, 곰과 같이 냄새를 잘 맡아가지고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저처럼 거의 3,000밤에 가깝게 길바닥에서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 수가 있는 팁이었습니다. 전 길었지만 아이고 나도 배고파.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바이바이.